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세원씨,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20년간 아프간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군을 하기 시작한 지 단 6개월도 안 돼서 나라가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고 그 국민들은 탈레반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행렬이 줄을 잇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에도 또 그쵸. 피난민들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우리가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사실 국가는 국민에게 있어서 단지 조직적인 폭력 조직에 지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이 국민을 어렵게 한다면 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대통령도 국민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국방부 장관도 도망가고 군인들은 다 허수로 30만이라 하지만 사실은 30만 군인도 아닌데 그 일부러 군인으로 등록시키고 그 군인의 급여를 고위관리들이 다 빼먹고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참담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이데올로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원씨가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어떤지 이야기해 보실래요? 네, 그러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국가는 개인의 권리인 삶, 자유,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인 목적이라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거나 침해하게 되면 국민들은 기존의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로 바꿀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대신에 개인은 국가가 정한 법률과 제도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결국 국가는 법을 제정하고 갈등을 중지하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일을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지만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첫째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또 둘째로는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은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 셋째로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간섭만 허용하고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국가는 개인에게 보다 완전한 자유, 예를 들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 자유 같은 내적 자유와 아니면 언론, 출판, 결사 등의 외적 자유 모두를 보장해주는 것이 이상적인 국가라고 보았어요. 그 뒤에 나타난 고전적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형성된 전통적인 가치와 공동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겼는데요. 그래서 국가는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이런 개인주의에 반대해서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완전한 개인적인 권리에 또 대항해서 관습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서 부도덕하거나 무절제한 시장의 행태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또 이런 성매매나 도박, 마약 등을 또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고전적 보수주의자가 그리는 이상적인 국가라는 것은 공동선과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쓰고 또 공익을 증진하자는 강한 국가였던 거죠. 마르크스주의자는 국가라는 것을 영원하지 않고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근대 국가는 부르주아지 계급의 이익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가가 계급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이 소멸된다면 자연히 국가도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진행하면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전복되고 그렇게 뒤에는 사회주의가 도래해서 결국은 공산사회가 되어서 국가 자체는 사멸되고 계급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즉 마르크스주의자가 볼 때는
국가란 결국 소멸되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고, 이런 국가의 소멸이 전 지구적으로 파급이 되면 전 지구적으로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 조건이 되는 소위 말하는 연합체가 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국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즉 모든 계급은 물론이고 공산당조차도 공산혁명 과정에서 과도기에 존재할 뿐이지 결국은 프롤레타리아가 중심이 되는 국가도 사멸이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는 소위 인민의 해방을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가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죠. 이미 사라진 공산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지금 남아있는 공산국가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조차도 지독한 계층의 차이는 자본주의보다 심하고요. 지배계급은 더욱 공고하게 세습이 되고 있고요. 국가의 해체를 위한 작업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중국이나 다른 공산국가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은 국가를 더 폐쇄적이고 더 공고하게 이루어지지, 이 공산주의 원리에 따른 국가를 해체하고 전지구적으로 인민을 해방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오히려 중국의 경우에는 빅브라더보다 더 무서운 그런 감시 체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국가를 더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국가에 대한 모습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그리고 있었으니 우리가 여지껏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결과가 이렇게 인간들에게 참혹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국가를 말해볼게요. 이들은 사회주의자나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습 자체가 없는데요. 국가라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개인의 의지를 억제하는 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그 대안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관계를 통해서 결속하는 자연적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이 국가를 거부하는 이유로 인간은 원래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도덕에 따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법률을 정하고 그 법률에 따르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도외시하게 되어서 결국은 국가가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제 파시즘과 나치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국가라는 것은 훌륭한 능력을 가진 독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각 개인들의 목표보다는 국가의 목표를 우선시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을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했어요. 파시스트들은 민족 중심의 국가를 이상적으로 봤고요. 나치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종 중심 국가, 구체적으로는 이 거대한 아리안족의 제국이 이상적인 국가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시즘과 나치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인종 중심 국가를 위해서 저질렀던 이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사에 있어서 안 될 대규모의 인종대학살이 이루어졌죠. 이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파시즘과 나치즘처럼 그 자체로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면 그 이데올로기는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죠. 현대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더 확장시켰는데요. 경제 문제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경제 활동은 최대한 보장을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부양책을 그리고 경기 과열기에는 억제책을 사용하는 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당연시하게 여기는데 빈곤층으로 몰락한 것은 이제 원래 게을러서도 아니고 빈곤을 벗어날 능력을 가질 기회가 없었거나 또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결국 빈곤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또 악순환이 되는 것이 자본주의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다고 또 보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또 여성 및 동성애자 등 소외계층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공공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 의료, 공공안전,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과학 연구 및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는 공립학교를 지지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다양한 인종, 종족, 종교 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배경을 지닌 아이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즉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는 개인의 자유 신장과 또 자본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향에서 보다 폭넓고 강력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보수주의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모든 영역에서 보다 제한적인 국가인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개인은 국가에 대해서 취해야 할 입장이 현대 자유주의자들보다 또 더욱 확고한 충성과 기속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이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경제적으로는 자유를 추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보수주의를 추구하기를 또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국가의 여러 가지 활동을 현대 자유주의자들에 비해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경우에서라도 또 자세히 알고 보면 개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국가가 힘을 쓰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정부의 역할에 소홀히 하거나 또 역량의 소진으로 중요한 국가의 목표들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도 현대 자유주의자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대 자유주의처럼 정책을 펴나가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급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이에 따라서 늘어나는 전체적인 부가 전체 국민들에게 이동하게 되어서 소위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입장이죠. 결국 현대 보수주의자들은 현대 자유주의자들에 비해서 모든 영역에서 보다 제한적인 국가를 바라지만 공동선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는 강력한 공권력이 행사되기를 이래 바라는 입장입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이 이상적인 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를 원하는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고 재화의 분배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믿지만 또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사유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려는 입장도 아닐 뿐더러 개인의 이 기업을 합리적으로 인수를 하려면 인수 비용이 너무 커서 또 인수하기도 불가능하지만 또 그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많은 부가 특정인에게 이동해서 부의 평등한 재분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다양한 재화와 공공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제도의 확대, 아동보육시설의 지원 및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부동산 공급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결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가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경제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사회분배와 평등의 실현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힘을 쏟는 것이 이상적인 국가라고 여기고 있어요. 네, 이런 이상과 같이 각 이데올로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의 입장은 어느 이데올로기에 좀 더 가까우실까요? 사실 방금 언급한 입장들이
각 이데올로기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맞는 좋은 정책이 어떤지를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찾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죠. 네, 그럼 오늘은 이만 이야기를 마칠게요. 안녕. 안녕.